stay dignified, but I'm worried that I'll say the wrong thing at the wrong time, and that'll send you spinning right. You're always spinning right. Late nights on the highway never take you far. It doesn't matter where you end up, 'cause your problems are made to wherever you are. And you don't check your mirrors. The skyline would break if it was clearer. I hope you know you're doing damn. 안녕하세요, 소오토번입니다. 오늘은 쉐보레 스파크 차주 인터뷰를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경기도 광주에 거주하고 있는 28살 더뉴 스파크 차주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출발하실까요? 출발하시면서 이 차량 소개 부탁드릴게요. 쉐보레에서 나온 더뉴 스파크 차량이고요. 이 차량은 2021년식 10월식이고 트림은 레드픽 트림입니다. 레드픽 드립. 네. 레드픽이 어떤 건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스파크는 이제 프리미어 트림이 제일 높은 등급인데요. 그 트림에서 이제 색채 놀이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휠이나 서라운드 그릴, 뒤에 레터링 같은 부분에 레드 포인트가 들어가서 가격이 조금 올라가는 그런 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레드픽이 가장 높은 트림이라고 생각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타신 지는 얼마나 됐나요? 이 차량은 2020년 10월에 출고해서 1년 4개월 정도 운행을 했고요. 키로수는 이제 27,800km 정도 탔습니다. 27,000km요. 그럼 네. 연비 설명 한번 부탁드릴게요. 저는 시내 위주만 다니고 있는데요. 시내 위주만 다니게 되면은 약 11km에서 12km 정도 나오고요. 고속도로만 100km 정속 주행하신다고 하면은 17에서 18까지도 뽑아봤습니다. 연비가 극과 극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극과 극의 연비를 가지고 있다. 그럼 이 차량 금액 얘기 시작해 볼게요. 차량 출고액은 1,605만 원이었고요. 옵션 같은 경우는 인포테인먼트 시스템, 그리고 컨비니언스, 그리고 라이팅 패키지가 들어갔습니다. 나머지 빠진 옵션들은 어떤 거죠? 선루프랑 스탑앤고만 빠졌을 겁니다. 추구가가 상당한데요. 아, 예, 아무래도 당차도 금액이 많이 올라가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차량 어떠한 방법으로 출고하셨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구매할 때 당시에 쉐보레에서 60개월 무이자 할부 프로모션이 있었습니다. 저는 차량 사는데 목돈 들어가는 걸 별로 좋아하지 않는 성격이어가지고 네. 60개월 무이자 할부로 선납금 없이 프라이브로 진행을 했고요. 한 달에 약 25만 8천 원 정도 납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보험료 얼마 나오나요? 보험료 같은 경우는 제가 작년 10월에 갱신을 했는데요. 제가 만 26세로 80만 원 나왔습니다. 단독으로 드신 건가요? 단독입니다. 제가 예전에는 부모님 밑으로 2년 정도 있었는데 제 차량으로는 이제 2년째인데 80만 원 나왔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장점 이야기로 넘어가 볼게요.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인데요. 현대 기아 같은 경우는 내비게이션 옵션이 100만 원이 넘어가잖아요. 근데 이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은 이제 내비가 없는 대신 55만 원이라는 가격에 옵션을 제공하고 있어요. 카플레이나 안드로이드 오토 많이 사용하시니까 가성비가 괜찮은 옵션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토 에어컨이 좀 장점인데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수동식 기반인데 오토 에어컨이라서 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게 좀 장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경차 혜택이 제일 장점인 것 같습니다. 이제 유류세 환급도 되고 주차장 할인이나 토비 할인 혜택들이 많이 있어서요. 경차 혜택들, 유류세 할인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이제 1년에 20만 원 한도에서 할인을 해주는 제도인데요. 주유할 때 1리터당 250원씩 할인이 됩니다. 그게 누적이 돼서 20만 원까지 할인이 되는 그런 제도입니다. 1년에 20만 원 한도로 리터당 250원이요. 네, 맞습니다. 좋은 혜택이네요, 진짜. 예, 이게 있을 때는 고급 휘발유도 가끔 넣고 다닙니다. 고급류까지. 네. 좋은 거 먹이시는군요. 그렇죠. 그러면 또 다음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GM에서 순정 바디킷과 스포일러가 나오는데요. 장착하시게 되면은 굉장히 순정틱한 느낌을 받으실 수 있고 소소한 세미 튜닝을 좋아하시는 분들께는 괜찮은 아이템이 아닌가 싶습니다. 정식 파츠가 나오는 거예요? 네, GM에서 정식 파츠가 나옵니다. 바디킷 같은 경우는 풀세트가 39만 원이었고요. 리어 스포일러는 15만 원에서 2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또 이어서 장점 어떤 거 있나요? 쉐보레 서비스 센터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쉐보레 서비스 센터를 가시게 되면은 엔진오일 교환권 3회권이라는 걸 판매를 합니다. 이게 뭐냐면은 2년 동안 엔진오일을 3번 교환할 수 있는 교환권인데요. 이게 스파크 기준으로는 제가 12만 원에 구매를 했어요. 1회에 약 4만 원에 교환할 수 있는 가격이죠. 저는 이게 가성비가 되게 좋다고 생각을 하는 게 정식 센터에서 교환을 하고 정비 이력도 남기 때문에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쿠폰을 따로 판매를 하는군요. 네, 엔진오일 세트를 사서 네. 공입나라에 가도 5만 원이 나오거든요. 괜찮은 제도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 근데 스파크에 한해서인가요? 아닙니다. 말리부, 트래버스 모든 쉐보레창 다 가능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판매하는 지점이 다 따로 있어서 전화를 한번 해보시고 확인을 한번 해보시고 방문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장점 또 있을까요? 장점은 이 정도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단점으로 넘어가 볼게요.
시트인데요. 시트요? 네, 제가 좀 덩치가 있는 편이라 좀 많이 불편합니다. 오래 장거리 운전하게 되면은. 그래서 이거는 스파크 동호회에서도 이제 말이 많이 나오는 이야기인데, 차를 사시면 이제 시트를 많이 바꾸시는 편입니다. 시트를 바꿔요? 네. 통으로? 네, 통으로. 운전석, 조수석 둘 다 바꿉니다. 많이 바꾸시는 시트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아반떼 스포츠나 뭐 투스카니 시트로 많이 교체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이제 K5 시트로 교체를 해놨거든요. 아, 그래요? 네, 좀 죄송하지만 제 것만 해놨습니다. 아, 그래요? 해가지고 옆자리는 나중에 추후에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 시트에 대해서 좀 불편함을 가지시는 분들은 시트를 교체하시는 것도 좋은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시트가 불편한 게 단점이기 때문에 단점을 없애버리셨군요.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이 차량 같은 경우는 3기통 차량인데요. 이전 세대 스파크는 이제 4기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차 시에도 떨림이나 그런 게 좀 적었는데, 이 넥스트 스파크 이후로 3기통을 채택한 이후로는 진동이 정말 심한 편이라서요. 저도 처음에 탔을 때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도 핸들 위로 진동이 좀 올라오는 편이고요. 좀 앉아 계시는 거 느껴보시면 진동이 좀 오시죠. 저 지금 온몸이 떨리고 있어요. 네, 그렇죠. 마사지 기능이 탑재되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처음 타시는 분들은 조금 이질감을 많이 느끼실 수 있는데, 조금만 타다 보시면은 적응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3기통에서 오는 진동이 조금 심하다. 그러면 또 다음 단점 어떤 거 있나요? 모닝이나 레이 같은 경우는 등받이만 접으면 폴딩이 그냥 바로 되거든요. 근데 스파크 차량 같은 경우는 의자 방석을 빼서 뒷자리를 폴딩 시켜야 폴딩이 됩니다. 차박은 불가능하고요. 차크닉 같은 거 갔을 때 뒷자리 접어놓고 차를 마신다거나 뭐 음식을 먹거나 할 수 있는데, 그런 거 할 때 조금 번거롭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어디 놀러 갈 때 있으면은 뒷자리 빼놓고 갑니다. 그냥 바로 폴딩 할 수 있게끔. 왜냐면 이거를 또 차에다가 빼서 들고 있는 것도 일이거든요. 뒷자리 폴딩이 조금 불편한 게 단점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단점 또 있을까요? 저속 구간에서 좀 울렁울렁거리는 게 있습니다. 좀 말 타는 느낌이라고 하죠. 보통 시속 20km에서 40km 정도에서 많이 발생을 하는데요. 막히는 구간에서 울컥울컥 하는 느낌이 좀 많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동승자나 뒤에 타시는 분들이 좀 멀미를 호소하시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스파크 말고 모닝 고민 안 해보셨어요? 사실 처음에는 고민했습니다. 이 차량을 살 때 당시에 모닝 어반이라는 차량이 출시됐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요. 그 차량에 통풍 시트가 들어갑니다. 근데 이 차량은 통풍 시트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이제 미션이 안 달려도 통풍 시트는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가지고 고민을 좀 많이 했는데, 제가 이 차량을 타기 전에 이제 마티즈 크리에이티브 차량을 탔었어요. 그 차량을 탔을 때도 주행 질감이나 이런 거 굉장히 만족을 했었어가지고 그 차량을 이제 폐차할 때가 돼가지고 다른 차량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우연찮게 이제 더 뉴 스파크 차량을 탈 일이 있었어요, 조수석에. 근데 완전 다른 차였어가지고 모닝을 이제 배제하고, 레이는 원래 제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레이 차주님 죄송합니다. 예, 네. 그래서 저는 스파크를 계약하게 됐습니다. 아, 그리고 스파크 차량이 다른 경차에 비해서 많이 안전하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행을 해보시면 차가 조금 무겁다는 느낌은 듭니다. 강성이나 이런 쪽에 많이 신경을 써주는 것 같긴 한데, 그래도 저는 비슷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차주님의 취향껏 구매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옆에 타고 있지만 저번에 모닝 탔을 때보다 단단하다? 네. 이런 느낌은 확실히 있는 것 같아요. 대신 연비는 조금 떨어질 수 있겠지만요. 네, 모닝보다 조금 떨어집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혹시 후회하신 적 있나요? 제가 차박을 좀 좋아하는 편인데요. 아무래도 차박이 좀 어렵다 보니까 그 부분이 조금 아쉬웠고, 그리고 제가 이 차를 뽑고 친구가 K3를 뽑았어요. 그래서 K3를 타보니까 확실히 준주행은 다르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아반떼를 뽑을 걸 2번 후회했습니다. 공간이라든지 그렇죠. 편안함, 네. 이런 부분에서 오는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제가 뒷자리에 사람 태울 일이 많이 없을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아무래도 제 주위에 아직 차 가지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없다 보니까 뒤에 사람을 태울 일이 조금 몇 번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조금 큰 차를 살 걸이라고 했던 후회감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뒷자리에 사람 태울 때 네. 뒷자리에 탔던 친구분들, 네. 주변 분들이 뭐라 하시던가요? 다시는 태우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놓고 또 잘 탔습니다. 어쩔 수 없죠. 본인들은 차가 없으니까.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또 다른 질문 드려볼게요. 이 차량 구매를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구매하기 전에 참고해야 될 거 어떤 거 있나요? 스파크 차량이 곧 단종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찝찝하신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단종이 돼도 10년간 부품은 계속 생산되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키가 이제 180이 넘으시는 분들은 좀 비추천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이제 이 핸들이 텔레스코픽 기능이 안 됩니다. 핸들에다가 시트를 맞추게 되면은 다리가 불편하고, 시트를 맞추게 되면 핸들이 멀어서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키가 좀 어느 정도 있으신 분들은 고려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차는 RPM을 좀 높게 써서 운전하는 차량이거든요. 배기량이 낮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서도 조금 스트레스를 받으실 것 같은 분들은 구매를 안 하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그리고 이 차량이 강성이 좋다고 했는데요. 제가 한번 봤던 영상 중에 블랙박스를 자주 보시는 변호사님이 있습니다. 네. 그분이 봤던 영상 중에 이제 스파크 차량을 뒤에서 2.5톤 차량이 사고를 내는 영상이 있었는데, 사고 직후 차량을 봤을 때도 조금 찌그러진 상태였고, 뒷자리에 타신 분도 안전하게 잘
잘 내리셨거든요. 좀 안전을 생각하시는 분이라면은 스파크도 고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2.5톤 트럭이 박았는데도 뒷자리에 계신 분도 나오신 거예요. 네, 세 분이 타셨는데 세 분 다 무사히 잘 나오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확실히 강성이 좋은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경차 중에서입니다.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이 차량 마지막 총평 부탁드릴게요. 저는 이 차량을 가성비 좋게 잘 타고 있는데요. 큰 차가 별로 내키지 않으시는 분들, 또 혜택은 많이 받고 싶은 분들, 조금의 안정을 원하는 분들, 스파크 후회 없는 선택이라고 저는 장담합니다. 그리고 요즘 제가 고속도로를 올라갈 일이 많이 있는데 1차선 저속주행 차들이 정말 많습니다. 1차선은 추월 차선이니 추월이 끝나셨으면 2차로로 내려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모닝차주님이 스텔스 차량 말씀하시길래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더 하실 말씀 없으시죠? 네, 괜찮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인터뷰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소토반은 다음번에 또 다양한 차종 가지고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소토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